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것은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었고요. 오늘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주제는 다르지만 이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입니다. 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김동현 부장판사, 글쎄 들리는 바로는 그래요. 꽤 괜찮은 판사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저만한 판사가 배치되기도 어렵다는 말씀도 누가 하세요. 하지만 요즘 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행보를 보면은 너무 검찰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게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쩜 저렇게 이재명 대표 담당을 하면서 검찰의 눈치를 볼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추상과 같이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이번에만 좀 재판을 좀 연기해줘. 아니, 오늘 열릴 재판은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 재판이니까 이번에는 좀 내가 다른 데 좀 갔다 올게. 절대로 안 돼! 라는 식으로 대합니다. 자,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좀 이례적인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이었다면 아마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만한 부분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담당 판사가 너무 검찰 눈치를 본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제가 짚어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늘 나란히 열렸거든요. 위증교사 사건하고요.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이 어제 열리고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둘 다 형사 33부 관할인데 아시다시피 형사 33부가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배석 판사가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됐고 오늘부터 그동안 못했던 재판이 속행되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절차가 속행되는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행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위증교사 사건이야 이재명 대표 혼자 재판을 받는지 몰라도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현재 정진상 실장 재판과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진상 실장 재판은 김용 부대변인하고 병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조병구 부장판사가 딱 이 사건만 떼서 일로 보내버렸죠. 자, 여하튼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열린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왜 언론도 하고 검찰이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은 김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테러범 김진성과는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입니다.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이재명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건도 보면은요, 되게 검찰이 되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검사 사칭 사건의 시작입니다. KBS PD였죠. 최철호 PD가 당시 성남 그 아파트 그 부지 그 뭐더라 갑자기. 자, 성남의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비리 혐의, 당시 김병량 시장 쪽에 비리 혐의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그 일반 변호사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김병량 시장의 비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김병량 시장 쪽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당시 최철호 PD가 김병량 시장 쪽을 취재하면서 실은 나 담당 검사인데 라고 하면서 취재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검사 쪽에서 전화를 한다니까, 연락을 했다니까 응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전화가 이재명 대표와 최철호 PD가 서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온 겁니다. 자, 최철호 PD는 인터뷰를 잠시 끊고 전화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지가 검사인 척 한 겁니다. 사건은 이거였어요. 그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여기서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KBS PD죠.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최철호 PD가 사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이건 거지. 자, 그런데 이걸 보고 그 검사 사칭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최철호 PD가 뭐라고 하는지 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내가 돌줄 뒤집어 쓴 거잖아. 그래서 계속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고 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할 때마다 검찰이 그거를 다 시비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다 물고 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또 이 김진성 씨 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증인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최철호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검사를 사칭을 할 때 그거는 이재명과 관련 없는 거였다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이 와중에 김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2018년 그때 선거법 사건 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퍼펙트하게 이깁니다. 근데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지고 검찰이 또 이번에 김진성 씨를 잡아와가지고 야, 니 그때 위증했지? 솔직히 말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연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장전이죠. 계속 반복되는 연장전이잖아. 아니, 사람이 난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해? 그리고 억울한 이유를 설명을 못해?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그거마다 기소하고 그거 가지고 또 그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앙행정부에서 조금만 인상 그려도 어이씨 얘들 나 죽이려고 그러나? 위협을 안 느끼겠어요?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 뭐 일반 공무원들이 안 느꼈을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맨날 그렇게 꼬투리 하나 잡혀가지고 시비를 털리는데. 그죠? 자, 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김진성의 피고인 신문하고 결심이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자, 검찰은
피고인 신문만 하고 결심, 구형 절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선 씨를 불러다가 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하나하나 집어나가요. 자, 언론 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적의를 두고 그 뜻은 거시기인데 뭐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자, 마치 이재명 대표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내가 볼 때 이 기자는 현장 안 가봤어. 심지어 기사도 지가 쓴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 보고 뺏겼다라는 것 같아요. 기사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합뉴스 기사하고 톤이 거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변화를 준다고 주는 게 이렇게 제목에서 적이 뜻을 두고 그 뜻은 거시기인데 라는 식으로 살짝 변화를 준 겁니다. 네. 아유 씨 꼼수죠. 기사를 꼼수로 썼어. 나한테 걸렸으면 작살 났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좋아. 적이, 거시기, 고얘기 어느 대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증언을 부탁을 합니다. 이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 중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 KBS는 고소 대상에서 빠지고 이재명만 고소 대상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만 타깃을 삼아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그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 없었느냐, 그와 같은 된 일이 없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타깃이었다는 거,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크게 저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죠. 나는 거기 과외 안 했다. 이런 뜻이기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 이 언론 보도에도 보면 요게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다 넣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두 마디를 빼먹었어요. 보면은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 답으로 바로 크게 저기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돼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사이에 그 몇 마디가 더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그죠?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한테 이제는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시간 자체가 십몇 년이 지난 거야. 게다가 이 김병량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고인이세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도 돌아가시고 없고 정말 옛날 사건이고, 그러니 이제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그간 기억 안 납니다.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이재명 대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하고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김진성 씨 저하고 이렇게 정적이고 뭐 이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뭐 저기한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가 빠진 거지. 이미 김병량 시장 돌아가셨고, 나하고 특별히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뭔 뜻입니까 그러면? 나랑 니랑 별로 나쁜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보도 내용 요것만 보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 안 난다 라고 답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거라도 상관없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마디가 빠졌다라고 얘기했죠. 실은 뭐 정치적 사건이란 걸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이제는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김병량 시장 돌아가셨고, 그리고 김진성 시장 나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글쎄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를 뭐라고 한다? 예, 위증교사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이게 왜 위증교사의 증거가 되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니랑 나랑 나쁜 관계도 아니었잖아. 니랑 나랑은 뭐 갈등을 보이거나 그런 관계 아니잖아. 내가 김병량 시장하고 싸웠지 니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김병량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치? 얘기하니까 그래요. 뭐 딱히 뭐 저기한 기억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이게 위증교사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근데 검찰은 이걸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들이미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이 법조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어요, 법정에서. 그래가지고 생떼를 계속 쓰다 보면 판사가 슬그머니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한동훈하고 재판을 하는데 그 저쪽 변호사가 나무 위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저한테 신문을 하려고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 김진성 씨를 신문하면서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12차례나 얘기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무려 2분당 1회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제출한 녹취록이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16번인가 17번, 12번 정도, 적어도 12번 정도 있는 대로 말해달라.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 안 나면 안 된다고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12번이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2분 30초당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계속 했겠냐?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김진성 씨 측은 위증교사 한 거를 덮으려고 그렇게 했겠지. 요런 식으로 베베 꼬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 물증을 어거지와 생떼로 메꾸려는 뭐 그런 식인 거죠. 자, 이게 어제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안 했는데, 자,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빠지면은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협박인 거죠. 자, 언론들은 이걸 보도하면서 이재명이 선거운동한다고 재판에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또 베베 꼬아서 기사를 씁니다. 이건 정말 오보라 해라.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보도예요. 진실을 왜곡한 겁니다. 사실 오늘은 원래 무슨 날이다? 정진상의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날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날이 아니라 정진상의 날입니다. 왜 보면은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은 정진상이야. 그러면 정진상 쪽에서 변론을 할 때가 있고 이재명 쪽에서 변론할 때가 있죠. 그럼 정진상 쪽에서 변론할 때는 이재명이 굳이 안 와도 되고 이재명 쪽에서 변론할 때는 정진상이 굳이 안 와도 됩니다. 실제로 계속 그렇게 해와요. 그래서 그 유동규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유동규 부인 같은 경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사실 유동규하고 그 김용 부원장하고는 공동 피고인이에요. 한 사람은 뇌물 공여, 하나는 한 사람은 공여, 하나는 수수. 그럼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있어야 되는데 조병구 판사 같은 경우에 자, 유동규 피고인은 오늘은 굳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심하실 때만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 피고인이 있는데 굳이 안 와도 되는 날 같으면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재명 대표 건도 마찬가지야. 오늘 정진상 그 실장 쪽에서 그 반대 신문을 하는 날이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 날이야. 그런데 바쁜 사람이거든. 그 바쁜 사람을 굳이 불러서 그냥 가만히 앉혀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좀 하루 정도 빼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서 안 돼라고 하면서 강제 구인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없던 일 같으면 그래요. 강제 구인이 맞겠지. 근데 없던 일이 아니잖아. 참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법원이 지금 얼마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검찰의 눈치를 봐서 특히 재판이 지연되네 어쩌네 뭐 이런 언론 보도 때문에 여기에 눈치를 보고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불출석해도 되는데 굳이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저는 그 한편으로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김동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단이 뭐 정치적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글쎄 이거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강제구인 운운에 가면서 반드시 나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의 눈치, 수구적폐 언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